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테마 75가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테마 75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채권자지만 경매나 공매로 낙찰되었을 때 그 상가가 경매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이게 바로 확정 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 변제권과 그 다음에 소액 상가 임차인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과정까지 대항 요건만 갖춰놔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데 최우선 변제권 요 내용을 공부합니다. 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대항력도 한번 먼저 보겠죠. 그래서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세 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항력 인정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대항력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임차 상가 건물이 매각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 상가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즉 세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상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양수인 세주인으로부터 임차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는 힘을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하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2종 세트를 갖추면 되는데요. 1번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두 가지 충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하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서도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상가 임차인은 상가 임차권 등기하면 그날부터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서도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유효한 임대차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고 2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존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왜요? 폐업 신고한 순간 대항 요건이 상실됐기 때문에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대항 요건 갖췄다 하더라도 폐업 신고하는 순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상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상가인도와 사업자 등록이고 상가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이종 세트를 맞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이 양도가 된 경우 즉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 있는 그 상가 건물이 제3자에게 팔린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즉 세주인은 상가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상가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대항력 불인정 있습니다. 아무리 상가 임차인이 상가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1번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구비하기 이전에 이미 그 상가에 선순위로 담보 물권자 예를 들면 저당권, 근저당권자, 담보가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가 먼저 상가 임차인보다 먼저 있다면 나중에 이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되어 낙찰되었을 때 상가 임차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 즉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은 권리 설정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2번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상가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즉 상가를 전부 다 비워줬다든가 또는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다든가 하면 대항 요건이 상실되고 대항 요건이 상실되면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 대역도 주택임대차와 거의 유사하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하지 않으면 주택의 인도와 전신과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는 방법도 상가 임차권 등기하면 그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근데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가의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주택임대차와 유사하죠. 우선변제권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2번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 개념도 주택임대차법상의 우선변제권 개념과 똑같습니다. 개념 봅니다. 상가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하여 매각이 된 경우, 즉 해서 낙찰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 가격을 포함하여 환가 금액, 즉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거리를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라고 하고,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발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3종 세트를 갖춰야 되는데, 일단 2종 세트 플러스 하나 더. 2종 세트는 상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이 같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세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 도장을 받으면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주택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읍면 동주민센터, 또한 법원, 공증사무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는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고요. 확정일자 부여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도장받으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권자에게 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한이 끝났을 때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붙이려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사요건. 행사요건이라는 것은 낙찰된 돈에서 보증금을 법원 가서 수령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일단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은 상가를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상가를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원에 가서 보증금을 수령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상 확정일자와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확정일자 받는 장소만 주택은 읍면 동주민센터, 법원, 공증사무소 등기소에서 받아도 된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세 확정일자 받는 장소는 관할 세무서장이다.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내용은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내용이나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우선변제권 승계 규정도 주택임대차법과 똑같습니다. 승계권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은 양수한 금액 범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주택임대차가 똑같습니다. 즉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다든가,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해놓고 다 상가를 비워줬는데 등기가 말소되다든가, 또는 민법 621조 규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해놨는데 다 이사를 간 다음에 퇴거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든가 하면은 상가 임차인 자신이 대항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도 같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또한 금융기관들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상가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주임차법과 똑같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내용도 주임차법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개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자, 개념. 상가 임차인이 경락된 대지 가격을 포함하여 환가 금액, 즉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그 밖의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보증금 일부를 1등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발생 요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상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보증금액이 소액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액이 소액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서울은 1억 원 이하,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하, 그 밖에 뭐 나머지 광역시는 뭐 6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 이런 경우에도 낙찰된 금액의 주택 같은 경우는 2분의 1 범위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은 뭐 금액이 3천만 원, 3,200만 원까지, 뭐 인천 같은 경우라든가 과밀 억제는 2억 2,700만 원까지, 그 밖에 나머지 광역시역은 2천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1,700만 원까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요게 좀 상가임대차법상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배당받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 이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사이에 설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에 있는 상가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낙찰된 환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때는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적으로 배당해 줍니다. 두 번째, 상가가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 있거나 인천 광시 내에 있는 상가라고 나면은 이때는 환산 보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 임차인이고, 그것도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1,900만 원까지만 최우선적으로 배당해 준다 그 말입니다. 또한 상가가 인천 광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시 지역에 있거나 경기도의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있는 상가라면 이건 3,8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어야만 소액 임차인이고, 그것도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1,3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배당해 준다. 그 밖에 지역에 있는 상가라면 이따 그 밖에 지역 중에서는 인천이라 하더라도 옹진군 광화군에 있는 지역도 포함합니다.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어야지만 소액 임차인이고,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것도 1,0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배당해 준다, 이런 것입니다. 행사 요건도 주임차와 똑같습니다. 배당 요구 종일까지 배당 요구를 임차인이 해내고, 또한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상가를 인도해 줘야지만 법원 가서 보증금을 수령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건 주임차와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주택임대차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상가임차인이 상가 소재지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내용은 주택임대차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차임 증감 청구가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증감 청구에 대한 내용, 요거는 주택임대차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 차임의 증감 청구는 임대차 기간 중에 증액할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상가는 20분의 1이 아니라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택임대차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월차임, 즉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율이 주택 같은 경우는 연 1할과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범위 내에서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죠. 근데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연 1할 2푼과 연 1할 2푼이라는 것은 연 12%를 말합니다. 이거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곱하기입니다. 4.5를 곱한 거, 요거 중에서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 둘 중에 비교해서 요거와 요거 중에서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나머지 내용은 주택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 자료 제공 요청, 요것도 주택임대차와 똑같은데 이 주택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근데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이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 얼마 살고 있는지 이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대차의 규정이 있습니다. 전대차.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가를 전대했을 때 전차를 받은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즉 상가 임차인을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차임증감 청구권도 차임증감, 보증금 차임액의 얼마를, 상가 임대차에서는 증액 청구는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를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세로 전할 때도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의 4.5를 곱한 거 중에서 비교해서 낮은 범위를 넘지 못한다.
라는 거 요거 그대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